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의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의료법보다는 이제 그 간호법 네. 거부권에 관련해서 아마 오늘 그 소식을 듣고 특히 병동에서 일하는 일선의 일반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심했을 것 같아요. 마치 대통령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뭐랄까 세용지마가 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그 법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간호법은 간호사 여러분들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겠다고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예요? 아니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너는 의사인데 왜 자꾸 간호사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간호인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포함이 되는데 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의료계에서 의료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덜 작용화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이 간호인력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가 취약 지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집중 공략하면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의사냐 간호사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큰 테두리에서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료계의 작용화를 막기 위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이제 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고리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의료계가 좌파들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이런 문제 의식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간호법 투쟁을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호사들만의 투쟁인지 아니면 이 간호법을 밀어붙인 세력들을 보면 맨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 이 좌파 세력들이 쫙 같이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바로 보신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간호법 제정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뭐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순진한 간호사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돌봄 비즈니스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돌봄 비즈니스를 장악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뒤에 다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자리를 다 차지함으로써 세력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말로는 간호사를 위한 법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내용 한 개도 없어요. 사실 포장만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는 체제 전복을 위한 일부의 일부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익의 입장에서는 돌봄 비즈니스도 먹고 그리고 이게 자기들 말 잘 듣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을 이제 한국인을 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간호협회에서는 이거 대통령 공약이니까 지켜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대통령 공약일 수가 없는 게 제가 사실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보건의료 공약단에서 제가 활동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약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의 공약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것은 국힘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요? 거기 보면은 돌봄 국가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줄 꺼놨는데요. 빨간색으로. 방문간호. 더불어민주당이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힘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재택의료. 그러니까 의료기관 완전 밖에서 이제 집에서 의료 행위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건 거죠. 이거를 하도록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제출되었던 간호법의 내용이 1, 2, 3, 4가 있어요. 이제 간호사의 업무 1, 2, 3, 4가 있는데 그 옆에 제가 의료법 이제 가나다라를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 다른 거는 의료법에는 지도 하에가 붙어 있고 간호법에는 지도 띄우고 하에 이것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럼 아니 이거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은데 왜 이거를 굳이 만들려고 했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똑같네 진짜. 네, 의료법과 간호법이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은데 굳이 이거를 왜 독립을 해서 글쎄. 만들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네. 요양보호사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세 개를 비교했는데요. 이제 서정숙 의원이 낸 간호법안, 네,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낸 간호법안, 그리고 맨 끝에 이제 그 통과했던, 그러니까 거부당한 간호법안 이렇게 이번에 만들어놨는데요. 거부권 행사된.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간호법안은 상당히 김민석 의원 안을 이랑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거의 되게 많이 빨간 글씨로 비슷한데요. 써 네. 있는.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근데 원래 김민석 안이 이게 이제 그 간호협회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거입니다. 그리고 네. 좌익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안인데 네. 거기 정리해 보면은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요. 아. 근데 이제 지금 그 통과되었던 거부당한 간호법에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법에 넣기 위해서 간호법을 독립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조무사까지는 의료법에 그 부칙에 있거든요. 이미, 네, 예.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하려면은 간호법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든 이거를 안 놓으려고 이제 간호법을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네. 이제 지역 사회에 이거는 이제 확보가 된 거고 나중에 네.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양보호사를 넣기 위해서 한 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함께하는 단체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간단하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이 단체들의 그 특징은 의료와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하는 관련한 단체 이제 노조 그리고 이제 돌봄을 이렇게 돌봄 책임제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모인 건데요. 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사장님이 누구냐 하면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하신 분이에요. 김용희? 예, 이분이 사실 이분이 그 좌익의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최고 원로죠. 그쪽 예, 영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의료계의 리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예,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마치고 나와서 만든 게 이거예요. 돌봄과 미래. 근데 이 돌봄과 미래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국민 돌봄 보장이에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되게 팬시해 보이는 말인데 예.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전국민 의료 보장은 많은 나라들이 해요.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국민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민 의료 보장입니다. 이거는 오케이예요. 이거는 이제 뭐 선진국이라든지 뭐 의료를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국민 돌봄 보장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전국민 돌봄 보장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돌봄의 대상은 아동도 있고 이제 주로 노인이 있고 성인들을 알아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돌봄의 대상은 아동과 노인인데요. 지금 그 입법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아동 돌봄에 대한 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 간호법을 통해서 이제 그 노인 돌봄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이게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거, 노인을 이제 보살펴 드리는 거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아동도 국가가 돌본다. 책임지고 돌본다. 노인도 국가가 돌본다. 책임지고 돌본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냥 뭐 동성이어도 뭐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이 말은 가족을 해체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마르크스가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간호법 이런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동의 간호사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버려서 이렇게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게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생각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의 그 소나기로부터. 네. 그래서 좀 더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네. 또 이 단체가 무서운 거가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은요. 네. 이 돌봄과 미래 홈페이지에 가면은 법제도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가 돌봄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돌봄 기본법이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은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돌봄 노동자의 그를 위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기본법 아니면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네. 이제 첫 번째 법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기본법을 소위 말해서 돌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의 취지는 뭐라면은 돌봄 노동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요양보호사들이죠, 겁니다. 지금은. 예. 예. 이런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아하. 겁니다. 노동 3권이 뭐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단체 행동권이잖아요. 행동권. 그러니까 예. 제가 저번에 나와서 이거 부모 인질법이라고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는 간호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양보호사를 넣고 이 사람들을 법적인 근로자로 하면서 노동 3권을 보장해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그리고 지난번에요. 네. 학교 조리사 네네네. 파업하면은 뭐 애들 바꿀 그렇죠. 거니까는 엄마들이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저 어르신들 돌보는 그 요양원에 이 그 요양 보호사들이 파업한다. 네. 더 난리지. 그렇죠. 다 이제 휴가 내고 이제 집에 가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칼막스나 이 레닌 때는 그 철도나 도로를 중지시키면 물리가 중지된다 이랬잖아요. 네. 그 지금 이거는 이 돌봄 노동자들 총파업하면은 사회가 나라가 마비되는 거죠. 나라가 마비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예. 위험한 그 비수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걸 지금 설명해 주시면. 예.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계약직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규직화하는 거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의 130%를 보장해라. 이런 법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의 130%? 예. 그럼 누구나 다 그거 하려고 그럴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법이 이게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좀 약간 좀 취약계층이랄까 저소득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이 또 요양보호사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게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좋잖아. 아하.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할 수 그렇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 안 되고요. 그 혜택은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외국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게 실제로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나 네. 또는 저기 그 뭐라 합니까 병원에서 간병인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예. 대다수가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혐오 발언 표현하는데. 막 이렇게 예. 말을 할 거니까 저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하게 됐는데요. 아하.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은요. 네. 이때까지 이제 예를 방문 요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 건 소규모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어떤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의 그 CEO의 정체성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뭐 좌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분이 요양보호사 7,00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네. 그럼 7,000명을 요양 시설이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부도 막 있고요. 그렇게 작은 요양원을 여러 개를 작은 걸 여러 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7,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초대형 방문 요양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유니콘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요양이 비즈니스가 됐다는 거죠. 네. 요양이 비즈니스가 그러네요. 됐는데 예. 이 회사 자체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리 추구를 안 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는 그런 데인데요. 이게 기업 음. 가격이 1,000억 원이 됐대요. 어허. 근데 이 회사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페이지를 예. 보내주시면 이 회사와 K비자라는 데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K비자라는 데서. 근데 이 K비자가 무슨 하는 데냐면 외국인 취업비자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그 인력 그래서- 선출회사구나. 그러니까 비자 예. 스폰서를 해주는 비자 곳이에요. 스폰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왜 둘이가 합쳤냐 그거를 보면은 지금 요양에 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는데 한국인으로는 부족하다. 해외에서 수입하겠다. 어허.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그런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영주권을 주는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도 주겠네. 그렇죠.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자체장을 뽑고 교육감을 뽑습니다. 결국은 총선과 대선에 참여만 못할 뿐이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천 명의 요양보호사를 가지고 있는 초대형 요양기업,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그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업무를 봐주는 이 사람들이 만났다. 그러면 이 대충 답이 나오시죠. 그러네. 네. 근데 또 이게 취약한 점이 있는데요. 잠깐만, 우리 이현애 교수님 이거 수사하신 거예요? 아니요, 수사 아니고 그냥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으로 다 확인이 되는. 네.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네.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네. 비밀 아니죠. 이 회사는 무슨 정부로부터 무슨 투자도 받았고요. 뭐 엄청납니다. 뭐 300원을 투자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업가치 1,000억 원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회사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요. 네. 예. 그 다음 법에 보면은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내용은 간호법 일부 내용은 의료법과 동일해요. 의료법 동일하고 간호법에도 동일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 전문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외국에서 이런 면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이까지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양보호사인데요. 요양보호사는 이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는데 이 사람들은 시도에서 시험을 쳐요. 시도에서? 네. 중앙에서 그리고 안 치고? 예, 중앙에서 안 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가 이게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시가 이제 시험을 쉽게 낸다면 거기에 가면은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네, 되면 운전면허네. 운전면허 필기시험이네. 예.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한두 번 떨어져도 한두 번이면 다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시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어떤 시는 되게 쉽게 낸다. 그러면 그 시험 글로 가서 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혹시 이 시험을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대거 친다면,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또 시청자들의 어떤 시청자분들은 야, 니 혼자 너무 소설 쓰는 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는 병원에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간병 업무를 했어요.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그래도 좀 이제 말이 좀 통하고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교육을 시키면 좀 따라옵니다. 그리고 환자를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부터 한국인 요양보호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조선족 간병인으로 대체됐거든요. 근데 이 조선족 간병인들이 처음에는 뭐 인건비가 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간병인이 인건비 안 싸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비쌉니까?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완전 꿀직종이죠, 꿀직종.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지금 조선족 간병인으로 조선족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완전 대체됐어요. 그러면은 바깥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요양을 하는 분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인데 이 그런 대규모 사회적 기업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적 기업과 이 비자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업체가 만나서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이 대거 들어오면은 그러면 한국인 그 취약계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병원에 간병인을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 요양 시설에 하지 말란 법이 간호사 없죠. 하지 말란 법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제가 그 함께하는 단체에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민주노총 산하에 서비스 연맹 산하에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돌봄 민영화 규탄.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지 말라는 거는 돌봄 비즈니스는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00명 고용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에게 몰아주는 거죠.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의 선두주자는 지금 영주권 스폰서 하는 데랑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죠. 그리고 돌봄 국가 책임, 그리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그리고 돌봄 임금 쟁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말 지금 한국인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 많아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찬스이거든요. 사실 요양보호사가.
근데 그분들이 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투쟁 이러면은 진짜 이거 부모 인질법이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꼭지고요. 이게 첫 번째 꼭지. 네. 예. 저 지금 10시 반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우리 이현애 교수님 사실상 강의인데 계속 들으시죠? 네. 싫다 그러시면 지금 댓글 좀 올려주세요. 없습니다. 빨리 하세요. 너무 강제하지는 마시고요. 싫은 분은 아직 집에 없어요. 가셔도 아직 됩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픽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예. 이 이제 그 사회적 돌봄 뭐 이런 거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 커뮤니티 케어가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 1시간 분량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노인이 혼자 집에서 사시려면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활동. 이게 이제 좀 유식한 전문 용어로는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이라고 해서 ADL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혼자 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어야죠. 혼자 밥을 먹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화장실 출입할 수 있고 그리고 방에서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식당, 화장실 이런데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돌봐주는 게 요양이고 돌봄입니다. 그럼 이게 간호사 잡일까요? 아닌데. 아니죠. 예. 근데 지금 그 간호법에는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돌봄을 간호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학력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거죠. 아하. 그 고급 인력이 그럼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고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이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간병인이 하면 되는 그렇죠.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간병인들이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하고 있고 요양시설이나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거죠.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간호법이 목적하는 바는 요양보호사를 타겟으로 하면서 간호사를 그냥 들러리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순진한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고 절박하니까 거기에 다 끌려가가지고 이 간호법이 생기면 마치 자기들이 처우 개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이 있는데요. 시설요양은 요양원 음. 그리고 이제 재가요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간호사와 해당이 되는 거는 방문간호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자익들이 그 주로 타겟하는 거는 방문요양 이제 이거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노인이 혼자 집에 있는데 이게 침실에서 거실로 못 나간다. 침실에서 식당 이제 주방으로 못 간다. 이런 분들이 다 어딘가 아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 안 아픈데 그냥 기운만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케어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커뮤니티 케어란 이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생활 지원이죠. 신체 수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만성 질환자니까 이분에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요. 근데 이분들은 만성 질환은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관리해 문제가 가야 될 예. 병이지.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낫지는 않는데 이제 비용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의 배경은 이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만성 질환을 가지시고 기운 없어서 생활 수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료비가 점점 증가한다. 근데 이게 국가 재정으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초고령 사회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원에서 다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안 낫는 병원 가급적 집에 이때 그거를 그냥 환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방문 간호사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문 간호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차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뭐냐면은 만성 질환을 이때까지는 병원에서 했는데 이거를 지역 사회에서 하자는 거죠. 집에서 네. 집에서 하고 이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고령이라든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뭐 이런 사람 분들에게 자기 집에서 또는 그룹 홈에서 1차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같이 제공하겠다. 이게 커뮤니티 케어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해야지 되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음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의 이름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인데 이거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커뮤니티 케어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를 줄여서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질 텐데 우리가 국가가 이걸 좀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이 세팅을 바꾸자. 이거였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돈을 펑펑펑 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그래요? 예. 자익이 여기다 빨대로 꽂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늘리고 방만하게 해야 자기들이 빨대를 여러 개 꽂을 수 있잖아요. 굵은 빨대, 가는 빨대 뭐 여러 개. 그래서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건 망하는 길이다. 아하.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현재 보건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거예요.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문제점은 이건 원래 있던 원래 커뮤니티 케어가 1차 의료와 돌봄을 합쳐서 통합 제공하는 건데 자꾸 이상한 사업을 막 만들어서 의료비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새로운 복지 사업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망한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문제점이어서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고 좀 개선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혹시 다른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두 번째 꼭지. 알겠습니다. 네. 말씀 그렇게 빨리 하시나요? 마음이 급해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예, 이제 핵심. 예,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간호인력 처우 개선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처우 개선은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럼 네. 어느 정치인이 간호사 처우 개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좌파들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간호사를 이용하는 법이지 간호사들을 진정으로 처우 개선하는 법이 아니었다. 속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진짜 간호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잖아요. 네. 또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가 마지막 꼭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썸머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OECD 국가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가 OECD 국가의 2.5배 된다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병상수는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OECD 평균에.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우리 보시면 병원 천국이야. 네. 왜냐하면 의사 수는 통제를 하는데 병원 수는 예. 통제를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OECD 국가의 1인당 연간 입원 일수가 우리나라가 OECD의 거의 2.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병상이 굉장히 많고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고 입원을 오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럼 의사 일까지 해야 되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게 그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한국인데요. 이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근무자 수의 구성입니다. 근데 의사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의사들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호사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네. 간호사 너무 힘든데 사실. 근데 의사들이 보니까 간호사는 숫자가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일도 좀 해라. 이것도 좀 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는 그게 자기 원래 간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의사가 시키니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 간호사, 병동 간호사의 월급이 모두 이제 입원료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입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네.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그리고 병원관리료 35%입니다. 근데 이제 의학관리료는 회진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차팅이라든지 뭐 의사들이 많이 의료 기록을 작성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 대한 보수이고요. 간호관리료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리고 병원관리료는 숙박비예요. 근데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6인실의 입원료가 4만 원이에요. 4만 2천 원. 예. 근데 모텔에 아마 제가 모텔에 자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모텔에 하루 살려면 5만 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모텔에서는 이게 낮에 놀다가 와서 잠만 자잖아요. 근데도 5만 원 내는데 병원에서는 잠도 자고 간호사도 돌봐야 되고 의사도 돌보는데 4만 원밖에 안 되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근데 이 4만 원 중에 간호관리료는 10,000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 간호사 한 명이 16명 정도 본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도 휴가 안 갔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는 휴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 보거든요. 20명 정도 보겠네요. 환자를. 그럼 하루 한 명의 환자에게 10,000원의 간호 관리료가 발생하는데 하루에 20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거를 30일 본다고 하면은 10,000원이면 600만 원입니다. 근데 간호사는 3교대잖아요. 600만 원을 가지고 3명의 간호사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200만 원씩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들이 자꾸 1인실, 2인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2인실은 간호관리료가 2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간호사 이제가 한 명이 하루 환자 20명을 30일 보는데 그게 25,000원이면은 이게 1,500만 원이 나와요. 이 정도는 돼야 간호사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좌익들은 병원이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1인실, 2인실 자꾸 만든다. 이거 안 하면은 간호사 월급을 못 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은 이게 수가 현실화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때까지 수가 현실화를 해라. 이거는 의사들만 주장을 했고, 의사나 병원만 주장하듯이. 병원만 주장을 했고 간호사를 포함해서 국민들은 뭐 자기들끼리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간호사 월급을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처우가 이게 메롱인 거죠.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하려면 수가가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예. 원가 수준, 그러니까 월급은 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가가 현실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는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 고성국 TV를 보시는 국힘의 뭐 국회의원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이런 걸 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시적인 특별법. 왜냐하면 의료제도 전체를 개선하는 거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직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할 때까지 간호사들 보고 참으라고 하면 폭발해요. 그 폭발하는 게 이 간호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나타나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어떤 뭐 한 3년, 5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특별법, 일몰법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좀 숨통을 트여줘야 좌익들이 공략하는 그 약한 고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비스마르크가 질병보험을 19세기 말에 만들었는데 그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그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을 모델로 한 거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왜 만들었냐면요. 그때 마르크스가 나타나가지고 독일이 그 산업화를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근로자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야 이거 프롤레타리아 혁명해야 돼 막 이러니까는 비스마르크 수상이 체제의 위협을 느껴서 질병보험을 만들었어요. 혁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혁명을 막기 위해서. 좌익 혁명. 그래서 저는 이게 체제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 차원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약한 고리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뭘 하고 싶으냐면 일단 간호 인력, 그러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해서입니다. 1인당 환자 수를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준으로 이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은 간호사, 이제 중환자실도 이제 뭐 성인 간호, 뭐 소아 간호 이렇게 다 나누어지지만은 2명 이상 못 보게. 1명이나 2명만 보게. 이렇게 환자를? 해야지. 그렇게 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내용은 간호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병동에 일하는 간호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간호법은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스케줄이 뭐 이브닝 했다가 데이 했다가 나이트 했다가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뭐 그거 예측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이 스케줄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막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하면 거의 임박해서 뭐 일주일 전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내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게 그게 얼마나 이게 라이프 오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잖아요. 누구는 낮에 주경야독 하려고 밤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 할 사람은 쭉 데이만 하는 거예요. 데이 근무만. 누구는 이브닝 근무만 쭉 하는 거예요. 누구는 쭉 나이트 근무만 하는 거예요. 대신 나이트는 한 1.5배 정도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트 할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보수가 낮아서 기피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게 하고 그거를 고정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파격적으로 급여를 인상하면은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력 단절 간호사들이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속 대의만 해. 그러면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아침에만 커버하고 좀 자기 오후에 퇴근하고 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근무 시간대를 픽스를 해주면은 이게 경력 간호사들이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수 조건에 이제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지방 근무 수당을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한다. 그럼 이건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올해 성인지 예산이 32조예요. 뭐 젠더 아이덴티티 이런 거 하는데 32조를 쓴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이 2021년 건강보험 재정이 90조였어요. 우리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쓰는 돈이 90조인데 세상에 3분의 1을 성인지 예산 이런 데 쓴다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쓰는데도 박원순이 미화 다큐 나와요.
그러니까 그 32조의 일부만 해도 이거 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다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은 예. 예를 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예산이 많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자가 아니라 눈먼 네.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병상수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병상수에 간호사 다 뽑았는데 그거 다 주려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 되니 병상수를 지금 우리가 OECD의 2.5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30% 줄여도 그래도 OECD보다 1.5배나 많이 가지고 그러네요.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병상수 감축과 이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 이제 정부 지원금을 연동을 시키는 거죠. 뭐 10%, 20%, 30%씩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원금을 받을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해서 최소한의 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 병상수 줄이는 게 이제 그 경제 적격 감축. 병실 줄이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6인실을 다 줄이면 되겠네. 그렇죠. 뭐 6인실, 아까 말씀하신 4인실 한 대라든지 그렇지. 뭐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환자들이 해서. 좀 쾌적해지고. 그렇지. 뭐 그런 사실 식으로. 6인실 너무 열악하죠. 네. 그래요. 네. 응?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국힘당 관련 국회의원분이 계시다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약한 고리를 보호하면서 간호사 처우도 개선되고 건강보험 수가도 현실화되고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의료비는 어. 수가 곱하기 이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상수를 줄이고 우리가 쓸데없이 입원을 안 하면 나이로 환자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간호사 수가를 제대로 간호사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의료 이용을 좀 줄이고 관리를 하고 병상수를 감축을 하면은 적정 수가가 되고 적정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럼 간호사들이 간호 인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드냐?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이로 환자가 되어서 다 병상을 차지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간호사 너무 불쌍해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이 그 병상수를 정말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간호사도 살고 대한민국이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수가 현실화를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구게요? 수가 현실화를 막는 사람 누구예요? 노조입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건강보험 막아요? 수가는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소위 건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이 건정심에는 3대3 이제 1대1대1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측 3분의 1 그리고 사용자 측 3분의 1 이제 환자 측 3분의 1인데요. 사용자 측에 의협 대표 1명, 병협 대표 1명이고 이제 딴 사람들 제약회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급자가 아니죠. 근데 이용자의 뭐 환자단체, 민노총, 한노총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길을 쓰고 이게 수가 현실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수가를 하는 거예요. 왜요? 많이 이용하라고. 근데, 파퓰리즘이구나. 네, 그렇죠. 파퓰리즘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문재인 케어 연장선에 있는 거네. 네, 어장관리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계속 힘들어야 노조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조 이런 거는 3분의 2가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게 해야 마치 희망을 주면서 야 우리가 계속 이제 뭐 노조를 만들어서 너네들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수가 현실인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계속 자기들 테두리에 있을 거니까 이게 어장관리죠. 그냥 가두리 양식. 그래서 간호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조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네. 결국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할 때는 뭐 1차 의사 그리고 전문의 서비스 그리고 세부 전문의 서비스 이런 네. 식으로 환자 의료 체계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보조해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 업무를 보조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호조무사를 충분히 뽑으면요. 조선족 간병인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수가를 현실화해야 그리고 된다고요. 간호조무사가 간병하겠다 그렇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따로 돈 줘서 그렇죠. 사실은 조무사가 아닌 간병인한테 그렇죠. 네. 그걸 맡겨요. 네. 응. 그러니까 이게 야, 그거 아주 진짜 좋네. 소 심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가를 현실화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를 충분하게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많이 뽑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는 재난적 간병비예요. 요즘은 재난적 의료비가 아니라 그거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간병인 없는 병원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간호간병통합병동. 거기는 간호사도 좀 많고 간호조무사도 좀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는 대신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를 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훨씬 안전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깨끗하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걸 하자고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는 좀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1차 의사가 필요하고 방문 간호사는 1차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하고 요양보호사를 총괄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개원의 선생님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개원의 선생님들은 자기의 이제 어떤 전문 영역 이것만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고 개원의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1차 의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차 의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건강보험이 무너져요. 그래서 좀 각성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커뮤니티 케어의 본질이 뭔지 공부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끝입니다. 네, 알겠어요. 이분이 장관해야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러네. 여기서 이분은 이은혜. 장관은 허수아비예요. 얼굴 마담일 뿐입니다. 아까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하시던데 네.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빠서 그렇죠. 저희 고성호 TV를 보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답니다. 보좌진이래도. 예.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가끔 보시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그 대통령은 봐도 소용없나요? 이 영상? 아니 대통령이 보시면 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시도록 제가 보내드릴 생각도 하는데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하실래요? 대한민국을 지키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대통령님 혼자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리고 우파 국민들이 맨날 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제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짬을 내셔서 보건의료 개혁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라고 하실 거죠? 예.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썸머리입니다. 저기 5분 시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오늘 제가 세 개의 꼭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호법 제정의 배후 세력. 이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의도는 순진한 간호사들을 앞잡이로 방패막이로 세워서 돌봄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그리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을 유입시켜서 선거권을 받고 우리나라에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가 집에 가서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혼자는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1차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그리고 1차 의사는 병원의 의사와 또 협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개원하신 선생님들이 커뮤니티 케어가 뭔지 왜 원격 의료가 필요한지 공부를 좀 하시고 일부는 1차 의사로 변신을 하셔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내 것만 지키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은 누가 간호사를 힘들게 하는가, 누가 간호조무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간호인력을 너무 힘들게 하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은 수가 현실화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노조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노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무슨 뭐 이상한 통일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네. 우리 이현애 교수님의 강의 대담을 거의 뭐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됐는데 나가지 않으시고 8,000여 명 넘는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은혜 교수에 대한 격려와 공감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네. 일일이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그 중간에 슬라이드도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거 좀 이게 공론화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번호를 드렸으니까 관심 네. 있으신 분 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번에 아, 방송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포럼. 네. 그거죠. 네. 예, 지금 댓글창에 네. 올려주시고요. 네. 예,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포럼. 이거는 우리 의료계가 작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좌익 혁명을 막기 위한 자유우파 개혁 차원에서 우리 이은혜 교수가 하는 포럼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이은혜 교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